순서 배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요. 근데 의외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냥 기본 영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게다가 역시나 암기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빈칸 싹 다 변형됐어요. 싹 다 변형됐어요. 근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엔 나왔었고 또 모르죠? 올해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기본 영작이 중요한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빈칸 영작인데 한글이 있는 버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재작년 한정에서 나왔고요. 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한글이 써져 있죠. 그래서 한글 써져 있고 이걸 이제 영작하는 건데 대신에 변형 없는 대신에 단어를 추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제 한글을 주고 영작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대부분 변형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구가 이제 서술형 내는 걸 보면은요. 변형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영작류 문제 있잖아요. 영작하는 류의 문제는요, 변형하라는 조건을 잘 안 줘요. 주역은요. 아까 우리 빈칸 2개 뚫은 거, 그거는 변형하라는 조건을 줬잖아.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그 변형하라는 걸 잘 안 주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는 웬만하면 변형을 시킵니다.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은 잘 내진 않더라고요. 근데도 잘 못해요, 학생들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형 사술형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율 100%입니다. 100%. 이거는요, 주역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의 출제율 100%예요. 사실상. 이 요약형 사술형은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이래로 2019년부터 이제 작년 2022년까지 19, 20, 21, 22 4년이죠. 4년 동안 내가 봤던 일산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00%라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다만 이제 요약형 서술형을 내는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 근데 좀 애석하게도요, 주역부는 이 두 가지 패턴을 다 좋아합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요, 모의고사 40번 유형이에요. 모의고사 40번 유형. 그러니까 모의고사 40번 유형이 뭐냐면요, 그냥 이거야,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이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약문을 주는 거야. 요약문 주고 힌트 단어 그냥 몇 개 써 있어. 이렇게 써 있고 빈칸이 막 이렇게 뚫려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 힌트 단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힌트 단어 있고 조건 있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해갖고 A, B, C 채워라. 요약이야, 요약. 이거는 뭐 이 본문에 빈칸 뚫어놓은 걸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 글을 요약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빈칸 채워라 라는 식으로 영작하는 방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모의고사 40번 유형이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표 형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표 형식으로 내는 건 뭐냐면요, 자, 얘랑 비슷한데요.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지금 다음 표가 이 내용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표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가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표의 빈칸을 한 대여섯 개 뚫어놔요. 이렇게 뚫어놓고 이 본문을 활용해서 이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해서 빈칸 네가 채워봐. 뭐 이런 식인 거야. 이 표 형식의 빈칸도요, 교과서에서 잘 나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서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서술형 3번이라고 써있는 요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봐봐요.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지금 여기에서 강수진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번 내신 그 시험범위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오는가? 이 내용을요 한번 변형했어요. 대화문으로. 이렇게 대화문으로 변형한 거야. 대화문으로 요약을 해서 그 상태에서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다 답을 쓰는 개당 1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이게 3과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교과서 허리케인 샌디 어쩌고 나오는 거. 그럼 여기도 보시면 빈칸 5개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딴딴딴딴 5개 개당 1점. 됐어? 어떻게? 표 형식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표를 주고. 알겠죠? 이거 좀 길게 썼죠. 요약이라고 하기엔 조금 길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재구성에 좀 가까워요. 재구성. 됐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여기 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아마 7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교과서 7과고 빈칸이 역시나 5개 뚫려 있죠. 표 형식. 내가 방금 전에 그려준 요거랑 똑같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형을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대놓고 이제 나와 있죠? 다음 글에 아래 요약문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성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써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형태는 주역에서는 변형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형하지 말 것 써 있고. 그래서 지문 주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빈칸 딱 나와 있죠. 힌트 단어, 힌트 표현들 몇 개 나와 있고 그냥 알아서 영작해요. 물론 힌트 단어는 이제 아래에 이제 힌트 단어가 있는데 내가 자른 거예요. 알겠죠? 아래 원래 힌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아래 있는 유형들도 다 똑같습니다. 변형 없이 한 번씩 모두 해갖고 요약문 A, B로 나눠서 써라. 여기도 똑같죠? 역시나 요약문을 이렇게 써라 라는 거 A, B로 나눠서 쓰라는 거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요약문을 조건에 맞게 써라. A, B 나눠서 나오고요. 여기도 요약문 속에 빈칸 A, B를 맞게 써라. 다 A, B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재작년에는 표 형식의 요약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일반 요약문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요약형 문제가 보통 이제 주역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이 5문제 나오거든요. 5문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서술형 5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단 어법이요.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본문 빈칸 문제 있었죠? 아까 그 빈칸 2개 들어오는 거. 그거. 2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약형. 이 요약형이 보통 2개 정도는 나와요. 2개 정도. 이 2개가 방금 말했던 표 형식이랑 그리고 방금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2개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 2개로 갈리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영작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었죠, 그렇죠? 한글 주고 영작하거나 한글 없이 영작하거나 이게 재작년 유형, 재작년 유형이고 작년 기준으로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가 많이 나왔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는 뭐냐면요. 지문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이제 다음 이제 질문에 맞게 네가 답변을 잘 써라. 그래서 질문이 나와. 와, 어쩌고 막 써 있어. 그리고 앤서가 나와 있죠. 이거 쓰는 거. 이거 질답형. 이게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단순 영작을 좀 많이 뺐습니다. 주역에서요. 작년에는 그 질답형이 훨씬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유형이고요. 사실상 요 3개는 주역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없는 내용의 서술형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최소 우리가 서술형 유형 3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어법 바꿔 쓰는 거 100% 나왔죠? 본문 빈칸 2개 들어오는 거 100% 나왔었죠? 요약형 100% 나왔잖아. 100% 유형이잖아, 3개 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학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봐. 여러분 이번 수능 감잡기 외부 지문에서요. 그 한 강당 6지문이 있거든요. 수능 감잡기가. Ready, get set, 1, 2, 3,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단톡방에다가 보내준 거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도 각자 확인했겠지만 3, 4번이 어법과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외부 지문 학습할 때마다 ready랑 get set 1번, 2번 각 강의 요 4지문이 있죠. 요 4지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얘네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왜? 어디서 낼지 몰라요. 이건 진짜 선생님 마음이야. 이거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예측하기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예상을 빗나가서 항상 시험을 출제하거든요. 진짜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대비해야 돼요. 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4개 ready, get, set 1, 2번에서는 이 3가지 유형이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두 개에서만 나올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은 교과서에서 낼 테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2, 7, 13, 16에서 나오는데 각 강당 6개씩 있는데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오는 게 4지문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 16지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 16지문에서 서술형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고. 3개. 됐어? 3개는 거의 확정이라고. 어떻게? 본문 빈칸이랑 요약형 2개라고. 됐어? 이렇게는 거의 확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문들을 학습할 때마다 뭘 해야겠습니까? 요거를 눈여겨봐야겠죠. 게다가 우리 100% 유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 뭡니까? 객관식 어법 문제였죠. 개수 고르기 문제. 개수 고르기 문제는요. 여태까지 교과서에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역에서. 무조건 외부 지문에서 냈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 꼼꼼하게 어법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약형 문제든 본문 빈칸 문제든요. 내가 주제를 모르면 못 풀어요. 주제를 모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주제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자. 이 상태에서 주제 파악이 다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어법을 꼼꼼하게 보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우리가 중딩 때 하던 거 마냥 뭐 그냥 디립다 문제만 풀고 이래서는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고등부부터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전략이거든요. 전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잘 되면은 잘 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잘 안 된다면은 저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요약을 잘 못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요약을 연습하면 좋을까? 이런 소스를 저한테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법을 잘 못하겠다. 어법상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습 과정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뭐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디립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예를 들어 오늘 부분 해석 테스트 본 거 채점해갖고 그냥 색깔칠만 이렇게 하고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도 의미 없고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틀렸구나.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틀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힘든데 해야지 뭐. 올리려면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뭐 기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좀 설명드렸는데 좀 길게 설명했는데 자, 좀 궁금하다, 좀 질문하고 싶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약간 쉬었다가요 우리 그 1과 교과서부터 좀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자습서는 일단 다 꺼내 두시고요. 아까 우리 자습실에서 봤던 부분 해석 테스트를 만약 다 못 보셨다면은 일단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시작할게요. 또 다 못하면 오늘 집 못 가요 참고로.
자료 명칭을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아이고 무거워라 드리는 게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자, 자,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게 제목을 보면 써있지만요. 통합본이라고 써있어요. 통합본. 그래서 그 통합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냥 분석서랑 워크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숙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 또는 자습용, 혼자 공부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부받았던 자습서가 있어요. 자습서는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문 분석이랑 해석 나와 있는 거, 직역, 의역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자습서라고 이제 칭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은요 자습서를 기준으로 이제 저는 수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필기하거나 이럴 때는 자습서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고요. 분석서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 어법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좀 뭔가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여러분이 좀 딥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그 분석서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도를 나가볼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원단 1과 자습서를 다 펴주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저기 뭐야 여러분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은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기존에 이제 저랑 배웠던 이제 네 분이야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 잘 못 외워도 양해주세요. 자, 그래서 영주가 누구야? 영주,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은석, 그다음에 한종이 됐어. 자, 그다음에 지민이, 지민이, 그다음에 예성이. 근데 은서가 둘이구나. 잠깐만, 미안하다. 박은석, 오케이. 그다음에 지민이 아까 했고, 그다음에 예성이, 그다음에 이은석, 은서가 둘이었어. 미안. 준서도 됐고, 그다음에 저기 성우, 그다음에 성빈이도 됐어. 내가 알면 됐어. 자, 저기 뭐야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마무리를 이제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따가 제가 수업 말미에 한 5분 이 정도의 이제 진도를 오늘 좀 빨리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이따 25분쯤에 여러분 어디까지 했는가 저희가 확인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습서 다 펴주시고요. 첫 페이지는 이제 구문 분석 어떻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 가이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넘어가고요. 바로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진도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 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 혹시 다 나왔네? 다 나가봐. 다 나갔어요? 다음 시간부터 수능. 다음 시간부터? 오케이. 대부분 다 나갔나 보네요. 그러면은 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사실 1과 내용이 대부분 이제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는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교과서를 할 때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는 언제나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 그 핵심 소재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제목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꿈꾸고 너의 목표를 달성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꿈과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었던 것들 한번 상기해 볼까요?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보편적으로 주역부 기준 내용 일치 나옵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라. 일치. 그래서 여기 시험 유형을 제가 좀 써드릴게요. 시험 유형. 교과서에서 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객관식 기준입니다. 객관식 기준으로는요, 일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술형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죠? 어법 고치기. 그리고 표 요약문. 됐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럼 이제 객관식에서 일치 말고 더 나오는 게 없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심지어 객관식에서 어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객관식에서. 근데 일치랑 어법 말고 다른 건 낼 만한 게 없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내봤자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걸 낼 수도 있어요. 주제나 제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낼 수 있지만 대부분 주역부에서는요 이쪽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전년도 시험지를 한번 봐볼까? 전년도 시험지 잠깐만요. 1학기 잠깐만요. 1학기 중간고사.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도 1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 가면 좋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이거 L에서 커먼 바로 시작하죠. 교과서 1과. 그래서 다음 글 바로 뒤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내용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것도 이제 필자의 주장으로 나왔었네요. 근데 잠깐만, 요거 맞나? 요거 교과서 맞나?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 교과서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필자의 주장.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주장으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보기문에 있는 단어를 보면은 좀 여러분이 어려울 만한 단어도 몇 개 있죠. be obsessed with 이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면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는 좀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한번 보자. 이거 다 외부 지능이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요것도 이제 교과서 문제인데, 요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거. 바로 뭐냐면요. 지칭 추론입니다. 지칭 추론. 희나 힘에다가 밑줄 쳐놓고 다른 대상 하나 골라라 라는 문제. 지금 나와 있는 거. 요렇게 나왔네요. 작년엔 좀 최대한 다양하게 나오고, 역시나 내용 일치 불일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강수진 얘기.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어법 틀린 거 고치기. 아까 전에 봤던 문제죠. 그렇죠.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역시나 일치로 나왔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교과서 문제인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요. 교과서에서 사실 방금 전에 봤던 주장이라든가 다음 글에 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좀 어찌 보면 특이한 유형들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주역부 기준으로는 대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학습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꼼꼼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you're 17 years old. 너 17살이야. A wonderful age. 멋진 나이고요. Like all young people.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you're full of hopes and expectations. 너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be full of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filled with 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I'd like to tell you. 여기서의 the는 would예요. would. 그래서 would like. would like는 want입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About the people.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냐? Realize their dreams. 그들의 꿈을 성취했던, 달성했던, 실현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두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 소제목 있죠, 소제목. 이 소제목을 영작하거나 소제목이 뭔지 고르는 제목 문제로 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해 주자고요. Put your dreams on paper. 너의 꿈을 종이에다가 옮겨라 라는 겁니다. 종이에다 써놔라. 사실상 이 소제목 자체가 이제부터 나올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의 이제 함축된 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가볼게요. It is a common practice among successful people. 자,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습관이랍니다. 뭐가요? 투부정사가 가주어예요. 뭐가 일반적인 습관이냐?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그들의 꿈을 종이에다가 적어두는 게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습관이래요. 왜 그럴까? They made lists of dreams. 자, 일단 그들은 꿈의 목록을 만들고요. 그리고 put them. 그것들을 놓는답니다. 어디에다가? Where they will see. 그들이 볼 곳에다가.
그리고 read them often. 자주 읽을 곳에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주 볼 거고 자주 읽을 곳에 그것들을 둔다라는 거겠죠. 됐죠?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they 나왔고 them 나왔고 them 나왔거든요. 여기도 they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they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나와 있던 성공적인 사람들, successful people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em은 누굴까요? 그것들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꿈의 목록을 말하는 거겠죠. 꿈의 목록들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본문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가장 여기 첫 소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서술형으로도 되게 잘 나왔었던 문장이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요 문장에는요, 제가 특히나 별표 표시 하나 해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작적인 측면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They will put them. 자, 그들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것들을 놓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그 꿈의 목록을 말하는 거겠죠. 어디에다가 under glass cover under desk. 그들의 책상에 그 이제 유리판 있죠. 그 아래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carry them about in their pocket. 그래서 carry about은요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야 그냥.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야. 왜?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종이에다가 작성해 둔다 했잖아. 그래서 작성해서 어쩐다고요? 자주 보고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 둔 다음에, 즉 잘 눈에 띄는 곳에다가 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잘 눈에 띄는 곳에다가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소대 뒤에 나왔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 소데디아가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소데디아. 알겠죠? 자, 이 소데디아를 보자면 다시 한번 보다. 이 소데디아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써보자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 꿈의 목록을 뭐랄까 좀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조금 기네요.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됐어? 성공한 사람들이 꿈의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왜 두냐고. 왜? 그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러냐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랍니다. 뭐 하기 위해?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일단 be reminded of라는 수동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remind A of B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A에게 B를 상기시키자는 뜻이에요. 상기시킨다는 거는 기억나게 하다라는 거죠. 기억나게 하다. A한테, A가 주로 사람이 나오겠죠. A한테 B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보시면요. 이 원리는 뭐냐면 수동태로 쓴 겁니다. 수동태. 그냥 간단한 건데요. 이거 지금 쓰는 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본인이 모르겠다면 쓰셔도 되고요. 알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옆에 필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수동태로 만들면 얘가 주어 자리로 가거든요. 주어 자리.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비동사의 reminded가 되는 거야. 그리고 of B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문장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다. 같은 의미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요 의미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문을 때렸어. 그럼 내가 문을 때리다가 문이 선생님한테 맞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을 때렸다. 문이 선생님한테 맞았다. 똑같은 말이잖아. 능동태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들이 꾸준히 상기받기 위해서예요. 상기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상기받기 위해서? 목표를 상기받기 위해서. 여기 오브디에 나와 있는 요 놈을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B를 목적어처럼 해석했죠.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상기받기 위해서. 목표긴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They se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 goals는 명사거든?
근데 뒤에 데이셋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얘들아, 이거는 구문 독해 패턴 중에 가장 기본이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요. 명사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주어 동사 나와. 그럼 이거 뭐냐? 얘가 꾸며주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알겠냐?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는 안 써도 돼요. 우리가 I have하고 해석 못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book I have라고 써볼게. 자리를 바꿨죠. 그럼 book은 명사인데 뒤에 I have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렇지? 해석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럼 여기 보면 또 goes라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목표들을 지속적으로 상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설정한 목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설정했다가 아니라 설정한 목표. 알겠니?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아마 부분 해석 테스트에서 여기만 밑줄 쳐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은 너네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야 됐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설정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설정했다가 아니라 알겠죠? 설정한 목표를 상기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 요 문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대 구문이 나와 있고요. 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be reminded of라는 수동태 내용도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 생략된 명사의 주어동사라는 구문 패턴도 나왔는데 이 내용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서술형으로 단골로 나오던 문장이에요. 알겠죠? 요 문장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the following story. 자, 다음 이야기는 is about John Goddard, an adventurer, explorer, and writer. 그래서 모험가이자 탐험가이자 작가인 존 거덜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겠다. 그럼 뒷내용에 뭐가 나오고 있어? 당연히 존 거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바로 볼 건데요. 자, 1972년에 그가, 즉 존 거덜드가 라이프에서 특집으로 실렸다는 건데 이 feature가 얘들아 원래 명사로서는 특징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지금처럼 동사로 쓰이면요 특별히 실리다, 특집 기사에 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집 기사에 실리다. 그래서 그가 라이프가 이제 뭐냐면요 유명한 미국의 잡지사래요. 잡지사. 근데 이 유명한 그 라이프사에서 특집 기사로 실렸는데 뭐로 실렸냐면요 as a man 어떤 사람으로서 실렸답니다. 뭐뭐로서 어떤 사람이냐 관계대명사 who achieved his teenage dreams 그의 10대의 꿈을 달성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특집 기사에 실렸대요. 꿈이 10대 때였대. 나의 꿈이 이제 10대 때 꿨던 꿈인데 그거를 달성했다는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번 갈게요. 자, 이어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존 거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전에 전년도 실험에서 봤을 때 지칭 추론 문제 하나 있었죠. he나 him이나 여기 밑줄 쳐서 다른 녀석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지문을 읽을 때는요 he나 him이나 himself나 his나 요 딴 애들 나오면요 제가 따로 표시를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1940년에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그의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존 거덜드거든요. 거덜드니까 G라고 쓸게요. 제가 G 이렇게 G라고 쓸게. 이 거덜드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15살짜리의 거덜드가 hit upon a plan hit upon 하면은요 뭔가를 팍 때렸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계획을 딱 떠올렸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표현 쓰잖아 우리말에서도. 오, 야, 나 지금 한 대 맞은 것 같아. 약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삥 하고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hit upon a pl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계획을 떠올렸냐면요. He wrote my life goals on a sheet of paper. 자, 그가 작성했는데요. 나의 인생 목표들을 어디다가 작성했냐면요.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이제 인생 목표를 막 썼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뭐랄까?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썼대요. Then 그리고 나서 여기 he를 안 썼네요. 죄송해요. G 여기도 G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작성했는데요. 127개의 목표를 썼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도 역시나 거덜드가 되겠죠. 여러분 그 지칭 추론 문제는요 진짜 별거 없는 게 팁을 하나 줄게요. 얘를 지칭하는 놈을 보고 싶으면요 이 녀석의 앞쪽을 보면 돼요. 앞쪽을 보면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남자는요 얘밖에 없어요. 거덜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his, he, himself 뭡니까? 다 거덜드. 얘밖에 없잖아, 남자애가.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127개의 목표를 작성했다는데 이어서 보자면 some of the items. 자, 그 항목들. 여기서 아이템은요 물품이 아니고요. 그 리스트 여러 가지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리스트야, 리스트. 그 리스트 중 일부는요 would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상대적으로요 달성하기에 쉬웠을 것이랍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이 어떤 거냐면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기 이런 거 아니면 enjoying the Boy Scouts 뭐 보이스카웃에 합류하는 거 보이스카웃 동아리 들어가기 뭐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상대적으로는 좀 쉽죠. 상대적으로는요. The list included the other goals. 그 목록은 다른 목표를 포함했는데 그 목표가 어떤 거냐? 또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Involve excitement or adventure. 어떤 이제 흥분 아니면 모험 이런 거를 포함한 목표들도 있었는데요. 또 such as 나왔죠. 여러분 such as 나오면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 알겠죠? 예를 들면